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위험해진 사람들,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투자든 투기든, 그리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3년째 폭락론자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려면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뭐 말한 것들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 그랬고, 공급 부족 아니라 그랬고, 전세라는 저금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냥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죠. 환율 폭등할 것이고, 정부나 한은에서 금리 인상이 좀 삐리하게 나오면은 미국이 긴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만큼 환율 폭등은 예견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했었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당연히 자산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갭투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오피스텔 사라, 빌라 사라, 또 뭐 상가 사라, 특히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상가 인기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댓글 은근히 많이 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수익형 호텔이다. 오피스텔처럼 쓸 수는 있는 수익형 호텔인데 사실 그렇게 메리트 없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네가 뭘 아느니 개뿔도 모르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왜 몰라요? 레지던스에 대해서 왜 몰라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요, 관광지 같은 데나 들어가는 거지. 수익형 호텔도 관광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되던가요? 근데 그런 곳도 아닌데, 그러면 업무 용지에 들어가면은 오피스텔 분양을 받지. 그냥 굳이 레지던스를 분양받을 필요가 있어요?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힘든 거, 주택부터 수익형 부동산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죠. 갭 투자해서 돈 번다,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다, 뭐 마이너스 갭도 나오고 있고. 아니죠. 마이너스 갭이겠어요? 일부 고가 전세 몇 건 뜬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집값은 하향이니까 그 뒤에 떨어진 집값이랑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식 부동산 막 걸기, 갭 투자 성공으로 이끌었다. 3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억대 자산가가 됐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이끈 갭 투자. 개소리 집어치우고. 저는 얼굴이 팔려서 안 되겠고, 얼굴 안 나오시는 저희 뭐 직원분들 같은 경우 3천만 원이 아니라 단 한 푼도 안 쓰고요,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빌라 바지 사장 하면요, 강서구 같은 데 가서 한 200채만 받아오자. 각각 1억이라고만 하더라도 200억이죠. 그러면요, 돈 한 푼도 없이 2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요, 전세가 1억이겠죠. 순자산으로는 나가리지.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순자산 늘었다 하고 있는데 단 한 채도 팔리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축. 그래서요, 3월 기준 이 아파트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된다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팔았다는 거예요? 빚 1억에서 순자산 40억. 순자산 40억이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엔 순자산 금방 늘어납니다. 많이 사면. 진짜 순자산 40억은요, 그거 팔아서 내가 진짜로 40억짜리 통장을 들고 있어야 순자산 40억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파이어족 성공해가지고 아파트로 뭐 수억 자산 본 사람들 없어요. 근데 막상 돈은 있는 사람들, 극히 일부 팔아가지고 미실현 이익을 실현 이익으로 만든 사람들 위주로 대서특필해서 보도하는 거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엄청 많죠? 다 이렇게 부추겨요. 어떻게 됐어요? 분당 1억 갭 투자로 수익 8배, 수익률 671%다. 지금 첫 번째로 집값이요 5억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5억 번 거 아니에요. 팔면 얼마예요? 양도세 떼고? 수익률 계산할 때요, 처음 투자한 돈만 보나요? 아니죠. 유지비도 들죠?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도 많이 들죠. 뭐 취득세라든가 복비라든가 이런 거 다 떼고 보면은 뭐 그래도 남으니까 양도세가 나가겠지만 저렇게까지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는다. 기자라는 작자가 수익률이 뭔지도 모른다. 수익률 계산할 때 오른 거 가지고 수익률 계산해요? 그러면서 경제지 기사라고 테슬라 샀더니 얼마 벌었다, 분당 아파트 샀더니 얼마 벌었다, 일산 아파트 샀더니 얼마 벌었다, 수익률 얼마 나오더라, 이딴 기사나 올리고 있다. 계속 조장하는 거죠. 경제지는 일반 신문보다 건설사한테 광고비를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광고비 받는 비중이 크다, 그만큼.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역전세나 났죠. 갭투기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뭐다? 갭투기 최대 위기는요, 역전세예요. 왜냐? 1억을 가지고요, 1억짜리 집을 한 채를 사지 않고 1000만원 갭으로 10채를 산다. 전세가 500만원씩 올랐어요, 10채가 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가 생겼죠? 5천. 그러면 이 5천 가지고요, 잘 보관하고 있느냐? 아니죠. 이 5천 가지고 뭐예요? 또 5채 사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데요, 패가 계속 좋게 들어올 수는 있죠. 계속 좋은 패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인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전세가가 100만원씩만 떨어져도요, 1500만원이 필요하죠. 500만원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7500만원이 필요하죠. 갑자기 이 금액이 필요하게 되더라.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보면요, 전세 계약도 안 되고 있죠.
문제는요, 역전세는 둘째 치고요.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 나와요? 보증보험에서 돈 내라고 들어오든가.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 했더라도 이사 가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놓고 가가지고 전세 반환 보증 소송을 걸든가. 돌려주지 않으면요, 지연이자 나가죠. 경매로 넘기면요, 갭으로 넣은 만큼 다 날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리비. 인테리어 안 하면 전세도 안 들어와요. 전세 비싸게 받으려면요, 인테리어랑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고, 거기서 더 비싸게 받으려면은 샤시까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런 거는 비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반환 보증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죠. 보증 발급 금액이 이 정도인데 사고 금액이 5,790억. 올해에는 벌써 5,368억이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72%가 다주택자 부채이고, 다주택자들이 악이냐? 문재인 정부한테 그랬고 라이트하우스한테 그랬죠. 다주택자가 사회 악이냐? 사회 악이잖아요. 계약상 빌린 돈은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주고요. 심지어는 강제 경매까지 넘기는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악이 아니라고요? 본인은 잘 돌려줬다. 그 사람들은 신경 끄세요. 그 사람들 욕한 거 아니니까. 물론 가지고 있다가 되팔렘으로 돈 더 벌어먹겠다는 심리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임차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어요? 적어도 저딴 쓰레기들이 계속 증식되고 있는 걸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임차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이딴 소리는 못할 거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어떠한 보증 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좋은 취지에서 나왔던 기관이고 할 만큼 했는데 다주택자들 쓰레기들 때문에 보증 보험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더라. 전세 사기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요, 그래 저 쓰레기들은 처음부터 사기칠 작정을 하고 들어가고 전세금 안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한계까지 갭 투자해가지고 전세금 못 돌려주는 사람도 있을 테죠. 근데 나는 돌려줄 수 있어요. 입지도 좋고 전세 보증금 돌려줄 여력도 된다. 그럼 뭐예요? 나만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지금 임차 보증금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세금 떼먹은 것들 1,492억 원. 자, 세금을 떼먹었다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시킨다든가 혹은 뭐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안 냈다든가 축소 보고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뭔가 터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터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19년, 20년, 21년에 걸쳐서 가족 돈, 친구들 돈까지 끌어모아서 명의까지 빌려서 전국 각지에 분양아파트들을 쇼핑하다 사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등기 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다. 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뭐 한 채당 뭐 수억씩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낼 돈이 없어. 계약금 4천만 원만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년에 샀죠? 공급 부족 난다고 언론이 한 말 철석같이 믿었겠죠? 이런 거 이자, 등기 비용 등은 22년 이후에 낼 것을 기준으로 대량의 분양을 받았는데 일단은 엄청 올랐어요 그때보다. 근데 팔리지가 않는다. 몇 개 팔아가지고 메꿔가지고 또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6억을 3개월마다 4억씩 갚아야 된다. 저 분양 사례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못 팔아서 피본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 이게 언제 풀릴까요? 사람들이 여력이 돌아올 때. 근데 여력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 집 나간 여력이 돌아오질 않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경매 건수는 최다로 늘어나고 있는데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낙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 떨어지고 매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막장으로 간 더 위험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저기 경매 시장까지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 주택만 그래요? 수익형 부동산 가볼까요? 생수 막 사라고 엄청나게 했죠. 막 관심 집중됐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생숙 영상 올렸더니 생숙 산 사람들 와가지고 네가 뭐 여기 설명 들어보기나 했냐 뭐 하면서 엄청 비난했죠. 설명을 왜 안 들어봤을까요? 제가 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상가, 섹션 오피스 막 이런 것들 나오죠.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엄청 많았다. 그러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린다고 계속 이렇게 부추겼는데 지금 어때요? 수익형 부동산은 무피의 마피 시장이다. 근데 떨어질 때 사두셔야 돼요. 임대료라도 벌죠. 개소리예요. 지산 왜 마피나 한 줄 알아요? 지산 90% 대출 끼거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무피 전매에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개뿔도 없다고 그랬죠. 호텔이랑 오피스텔의 장점을 섞어놨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생각해보면요. 장점만 섞어놓으면 다 저것만 될지 누가 호텔 짓고 누가 오피스텔 지어요. 그러니까 단점도 똑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리가 있나. 오피스텔보다 안 좋은 상품으로 보통 나오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집값이 떨어질수록 아파트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게 뭐다?
금리 인상에서는 주택보다 더 위험한 게 수익형 부동산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뚝뚝 떨어지니까. 금리랑 수익률 시나리오 볼게요. 1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 잡았어요. 아니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생활형 숙박시설 뭐 1억밖에 안 한다. 나누기 5 하면 되고 나누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금리가 2%, 이때가 코로나 터졌을 때 금리죠. 코로나 터지고 금리 되게 안 나올 때. 그때 보면요. 예금금리가 0.8 정도, 대출금리가 2 정도다. 그러면요. 1억에 300 받는다 라고 쳤을 때 수익률이 11%가 나오죠. 아 높다. 이때는 높죠. 근데 금리가 4%로 올라가 봐요. 예금금리 한 절반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은 수익이 800으로 줄고 수익률이 4%로 줍니다. 요때까지는 무난하다. 그런데 6% 얼마 안 남았죠. 6%면 어때요? 대출 풀로 끼면은 마이너스 나오더라. 근데 6%로 끝날 것 같아요? 8% 시대에 온다고 그러죠. 마이너스 10%.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연간 손해가 만만치가 않더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수익형 부동산 사라는 인간들은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들어가서 몇 명한테 사기쳤는지 잡아보시면 돼요. 분명히 거기서 엄청난 수수료 받을 거고, 특히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분양업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에 수수료가 낮다. 굳이 내가 안 팔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찾는 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수수료가 낮고요, 오피스텔로 가면 조금 더 올라가고, 빌라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걸로 가면 수수료 엄청 많이 줘요. 몇백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당신한테 사기쳐서. 결론 뭐임? 갭투자, 투자라고 해줍시다. 분양권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다 어떤 꼴 났다? 망했다. 왜? 지금 와가지고 10년 뒤엔 더 오른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느끼는 장투였어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물렸으니까 손절은 못하겠고, 내가 처음부터 장기 투자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버틸지 보자. 투자했던 사람들이요,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특히 무리해서 투자한 사람들부터 무너지면서 나온다. 하락하는 거 지금 사라고 왜 그러겠어요? 비쌀 때 팔아야 수수료가 많으니까.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다 보니까 알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절대 사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